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 저희가 참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선 모습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을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6건을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비교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34.9%, 경기가 1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나 페이퍼 컴퍼니에 그 명의를 넘기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법에는 임대인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나 건축주가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발품을 팔아 주변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나 월세로 하고 보증보험에도 꼭 가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마련도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정부는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대 금리로 빌려주거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대 6개월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대구시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유통업체별 매출 추이가 그래픽으로 실려 있었는데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은 10년 가까이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온라인 유통은 39조에서 187조로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네. 즉 유통시장의 대결 구도가 이전에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주말에 문을 열게 되면 평일보다 2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다는 이야기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대형마트 근무자들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한 건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 보장의 의미도 있다면서 마트 노동자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음대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가외에서 입시 실기고까지 유출했던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징계는커녕 퇴임 음악회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취재해 보니까 올해 6월 교내에서 이 해당 교수의 퇴임 기념 감사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연대 음대에는 퇴임하는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시 실기곡 유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악회가 열리고 2달이 지난 올 8월에 이 교수는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올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까지 혐의자가 해당 교수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파면 시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는 정관이 있지만 이미 퇴임 이후라서 해당 교수에게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도 수령 대상자가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절반의 지급을 유보하는 방침이 있는데요. 형벌 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해당 교수의 퇴직 당시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액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구속이 된 지금 상황에서도 환수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어긋난 모정이라고 일단 써 있고요. 회장님에게 간을 기증할 테니 아들 취업을 좀 부탁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지난 2월인데요. 한 50대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회장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신에 현금 1억 원 그리고 아들의 건설사 취업을 요구했고요. 해당 건설사 측은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50대 여성은 지난 3월 한 병원에 회장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입원을 했고요. 장기 기증 검사 결과 대상자로까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수술이 연기되면서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해당 여성과 이 여성을 돌보는 간병인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 간호사가 장기 매매를 의심해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이 수술은 취소됐고요. 지난 7월 간 이식을 받기로 했던 건설사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을 내주기로 했던 50대 여성은 벌금 300만 원을, 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취업난과 장기 매매의 현실을 보여준 살풍경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게 장기 매매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장기 매매고 엄연히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해열 진통제 풍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해열제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사재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춘제 연휴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감기약 품귀 현상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 감기약 품귀 현상은 타이완까지 번졌는데요. 특히나 일부가 약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해외로 반출한다면서 수출 제한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 도매상이나 제약사들과 접촉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제보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사재기나 해외 대량 반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아 독감이 크게 늘면서 소아 기침약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도 옆쪽에 작게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월드컵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정말 황홀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젊은 주역들의 어떤 활약도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36년 만에 우승이라고 하니까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아르헨티나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귀국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은 그 누구보다 메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동아일보에는 메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메시는 지난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칠레에게 우승을 내준 후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 메시의 은퇴를 막고자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설득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청원과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때 메시는 한 소년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당신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욕심이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이 바로 이번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네. 이 페르난데스는 우승 후에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와 함께라면서 메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앞으로 메시의 거취에 대한 기사를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월드컵 우승까지 모두 이룬 메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속팀인 파르 생제르맹은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잔류를 선택하거나
혹은 친정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선택,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친한 동료인 이과인이 뛰고 있는 미국 프로축구팀으로 가는 가능성 등이 현재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35살의 나이에도 고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려는 팀이 많은 걸 보면 메시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